저는 매주 화요일 아이 간식을 챙기고 책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섭니다. 시은이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갔다가 친정엄마 찬스로 학교에 가는데요. 저는 상담심리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저를 알기 위한 공부를 하러 간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학교까지 자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도 넉넉 잡아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왕복 3시간 정도 소요되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일하고 퇴근하고 학교를 가니까 너무 피곤하고 집에 오면 시은이가 그 시간까지 안 자고 기다리느라 또 1~2시간 놀아줘야 하고 아이도 힘들고 친정엄마도 힘들고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은 일을 쉬고 있어서 그 3시간이 온전한 제 시간으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이 생각, 가족 생각, 제 일에 대한 생각, 과거 일에 대한 반성,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 과제가 있다면 과제 계획도 하고요. 강의가 있다면 강의 계획도 세우고요. 미리 계획 세우고 추진하는 일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평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릿속으로는 각각 계획을 잡고 있는 듯 하거든요. 참 피곤합니다. 그간의 수많은 이야기와 제 생각들이 있지만 오늘은 얼마 전 학교 수업 시간에 과제로 발표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청소년 상담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생각들, 제가 경험했던 생각들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청소년 상담의 주요 문제 중에 가정 문제에 대한 얘기를 중심적으로 해볼 건데요. 우선 청소년 상담에 대한 경험이 저에게는 너무 버겁구나라는 걸 심어주었었어요. 제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요. 청소년들과 진솔한 얘기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저의 비합리적인 신념에서 벗어나지 못함일 수도 있는데요. 유독 청소년들과 면담하고 상담하는 것이 저에게는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더라고요. 저랑 상담했던 친구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걸 느껴서인지 뭐든 일로서 받아들이는 저에게 뚜렷한 성과도 성취도 느끼지 못해서 짐만 다 빠져버리는 경험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저는 상담의 여러 가지 접근 이론들 중에서 인간 중심도 좋아하고요. 가족 치료에 나오는 해결 중심 상담을 선호하고 좋아하는데요. 내담자가 인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감, 즉 내담자가 지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내담자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가져야 하더라고요.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상담자의 주관적 개입과 그럴 것이라는 단정, 그리고 편견 없이 다르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에요. 주관적 개입과 편견을 전혀 하지 않아야 하니까요. 제가 상담했던 내담자들은 가정의 문제라고 단정 지을 만한 친구들은 크게 없었는데 그게 원인이 돼서 일탈을 시작한 친구들이 좀 많았었고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오는 친구들, 그로 인해서 정서적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폭력, 절도, 도박 등으로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뀌지 않은 환경 때문에 다시 상담을 필요로 한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본인의 문제와 본인의 환경을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본인 스스로 정서, 심리 케어를 해야 하는 점이 너무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고요. 그 부모님들께서 타인의 시선들 때문에 당신의 가정은 문제가 없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사춘기니까 다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느냐. 우리 아이도 그럴 시기다. 중에 지금은 일이 바빠서 지금 시기가 자녀에게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때라 돈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빠서 어쩔 수 없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요, 돈 중요하죠. 근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들에게는 애정과 관심이라는 것을 물론 그분들도 아시겠죠. 혹시나 모르신다면 아셔야 할 텐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시대라고 해도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아직은 많아요. 그 친구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그 답답함을 호소하려고 찾아와서 상담을 필요로 하는데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알아준다고 한들 소용이 있을까요? 가장 근접해 있는 주 양육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은데 그러한 상담이 소용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전문 상담사 혹은 청소년 상담사 등 청소년 사회복지 상담을 목표로 함께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담차가 하는 공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론적인 것 비롯해서 청소년 상담 현장에서 쓰는 공감이 어떤 것인지. 저는요, 모든 것을 들어주는 입장, 공감해주는 입장,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대입을 해보면 상담자 자아 상태가, 즉 상담자의 사고, 행동, 감정이 상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내담자의 편에 서서 지각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왜 아직 어른들은 그 편견 속에서 주관적인 개입을 하시는지 조금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많은 사례들을 경험해보니 그렇다고요? 자녀들을 양육을 해보니까 그렇다고요? 청소년 상담의 주요 문제로 교재에서도 언론에서도 말합니다. 학업 문제, 진로 문제, 성격 문제, 정서장애 문제, 기타 가정 문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별거, 이혼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제가 경험한 사례들을 보면 아빠 엄마 다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온전한 가정인데 오히려 그런 가정의 청소년들의 문제가 더 컸거든요. 가정 문제라 칭하고 부모 별거, 이혼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에서 오는 청소년 비행, 청소년 문제라는 것이 편견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아빠가 없어서 그래. 엄마가 없어서 그래. 한쪽이 기울어서 그래. 그러면 아빠, 엄마가 다 있는데 자살 시도를 하는 청소년들은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별거 가정, 이혼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이라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단지 그것 때문에 그래 라는 편견을 두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청소년들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선생님이시라면 이러한 편견 또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위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 친구에게 저 친구 이혼 가정이래. 할머니랑 산대. 엄마랑 둘이 산대. 아빠랑 둘이 산대. 이런 얘기가 들리면 혹여나 자녀들에게 자녀 주변 친구들의 그런 얘기를 전해 들으시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고 동요하고 단정 짓기보다 당사자인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들의 청소년들이 변화되려면 가족 전체가 다 상담을 받고 코칭을 받아야 할 문제이지 그 친구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상담이 어렵고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어느 집의 부모들은 당신들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당신 자녀들의 문제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안에 저런 게 없는데 어디서 저런 게 나왔나 몰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이들만의 잘못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청소년 문제, 청소년들의 비행, 그리고 안 좋은 시선들을 하죠.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은 얘기를 해요. 요즘 것들은.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모두 그들만의 잘못일까요? 그 청소년들의 부모들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또 하나, 요즘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제일 많이 답을 하는 게 몰라요예요. 되게 이제 그런 청소년들에게 몰라요라는 대답을 들으면 다수의 선생님들께서는 다른 공감대를 찾으려고 당황해서 여러 얘기를 갖다 붙이세요. 그럴 때 당황해서 돌아가지 마시고요. 그래, 나도 몰라. 너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너의 문제를 아무도 몰라. 그러니 변화를 원한다면, 좀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너가 얘기를 해줄 수는 없니? 그래서 우리 방법을 같이 찾아보면 안 될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르면 물어봐야죠. 우리 친구들한테 배우려고 하셔야죠. 지레 짐작해서 판단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위로하는 것보다 저는 그게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이라고 다 아는 거 아니고요. 청소년들이라고 다 삐딱하고 반항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같이 급변하는 시간 속에서는 배움에서 누가 선생이고 누가 제자인지 그리고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인지 저는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의 예의만 갖춰진다면, 기본 예의가 존재한다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융화되어 발전되어져야 할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청소년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세상을 보고 배우게 하는 어른들의 본보기가 문제가 아닐까요? 당신 집안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당신 자식이 돌연변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당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자식이 아니라 당신 자식이니까요.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는 말 아시나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내 자녀를 다 아는 것처럼 내 자녀라도